이야 히사시부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주 만에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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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갑자기 녹음하러 오는 길에 전화를 받고 제가 부랴부랴 발길을 돌려가지고 찰떡이 아빠가 됐어요. 네,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댓글로 일단 축하해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근데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방송하고 아이가 2명이 잉태되어 나왔네요. 그러네. 지금은 벌써. 없죠. 그쵸. 끼고 이제 전데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간 것 같고 누우면 잔 것 같아요. 기쁘시죠? 뭐 기쁜 것도 있고 근데 신경을 너무 많이 써 이제 장염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진짜요? 뭐 설사를 하루에 10번 한 적도 다행이네. 있고. 술 못 먹겠네. 그렇지. 술을 못 먹고 있어. 다행이다. 성수님 좋아하시겠네. 좋은 아빠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감사드리고 또 두 분한테도 감사드리고 오늘 없지만 꾀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잘 키우시면 됩니다. 네, 자 히사시부리 지난주 성적 좋았죠. 아유 그렇죠. 그럼요. 자 그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뷰부터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4승 1패 그렇죠. 1우치. 아쉽죠? 6월 승률 1위로 마무리졌습니다. 네. 3위하고는 한 게임 반차. 자, 2위하고 한 게임 반차. 2위하고 한 게임 반차. 자, 2위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야지요. 네, 어쨌든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 선발 네. 선발. 가시죠. 네, 선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브리검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네. 어제 경기였죠. 일요일 경기 네. 5이닝 4실점. 갑자기 흔들리는 네. 네. 갑자기 보였죠. 그 계기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데츠 스트라이크 뭐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대치 스트라이크는 딴 얘기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좀 잘했잖아요. 그래도 한 네. 두 경기 잘하다가 방어율도 사실 2점대였고 2.9였지만 떨어뜨렸고 근데 지난주 경기 때는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선수도 밸런스라는 게 또 맞춰질 때가 있고 또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뭐 욕진 선수가 그나마 이렇게 올라온 단계여서 약간 브리검의 팀으로선 부진이 다행이고. 그나마 조금 밸런스가 맞춰졌는데 뭐 맞춰져 다시 올라와야죠. 네. 브리검 선수는. 사실 브리검이랑 요키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원투펀치가 외인이 네.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는 시점이고 시즌 중반에 그렇죠. 완전히 돌아섰고 그리고 브리검 선수의 부진은 사실 예상을 못했던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많은 분들이 사실 음. 불안한 부분들 계속 가져오고 있었던 시즌이었고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무너질 때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그쵸. 뭐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일단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 선수가 항상 좀 안 풀릴 때 나오는 이런 다혈질 성격 있잖아요. 저기 근데 오늘 너무 머리 송태섭 같은 거 아니에요? 해태야? 지난주에도 이 머리하고 왔거든. 네. 근데 지난주에- 다시 발길 돌리고 집에서 머리 감고 병원 갔어요. 왜 감고 갔어요? 아니 가끔 세우고 싶을 때가 있어. 그리고 이 상태로 병원에서 자면 아파. 왁스 때문에. 어쨌든 네. 오늘 좀 그래서 왔는데 브리검은 좀 저는 걱정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재작년에 부터 뭐 롯데전 때 막 한번 무너진 적도 있고 요 떨어지는 패망이 길었을 때 이 친구가 그 컨트롤 조절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을 이제 종종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작년에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워낙 팀은 좋았었어. 이렇게 팀 닥터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신과 치료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사실 진짜로 멘탈리스트가 필요하죠. 이게 고참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안해하거나 심리적으로 많이 좋지 않은 상태를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코치들이 좀 다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는 못하죠. 그렇죠. 같이 화를 낼 거예요 아마. 일단 우리는 가을 코치가. 야구 갈 거라고 사실 기정사실하고 그렇죠. 이런 가을 야구 때나 아니면 좀 중요한데 시즌 막판 간다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 아무 이거 말도 안 했잖아. 팟캐스트 아니야. 다 나와. 가을 야구 간다니까. 안 가기는. 가면 형 승률이 한 3할 정도 되면 안 갈 것 같아. 네. 근데 그럼 후반기에 진짜 연패 막 8연패 그래 9연패 해야 되게 된다니까. 우리 아니면 순위 싸움 같은 거 할 때 이 선수의 그 성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많이 불안한 성질인 것 같고 네. 만약에 가을 야구에서 이런 게 확 도드라져 나온다고 하면 어쨌든
승부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아직도 시즌은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 선수 88년생이에요. 나이 많아 보이는데 나보다 2살 어려. 한국 나이로 32살밖에 안 돼요. 나보다 두 많아 살 보이지 않는데. 네, 어쨌든 애가 웃을 땐 참 해맑아요. 네. 어쨌든 브리검 선수는 조금 화를 죽이고 마인드 컨트롤 해야 할 그러니까 필요가 만약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올스타 브레이크 때 템플스테이를 한번 다녀와 보는 것도 저기 그 서대문구 은평구에 흥국사라고 좋은 절 하나 있거든요. 다녀와봤잖아요. 그쵸. 우리는. 자, 브리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자, 다음엔 이제 안우진 네. 안우진 선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부상이에요. 네. 네. 지난 경기는 못했다고 지난 경기 잘했다고 하지만 그 전 경기 계속 지금 다실점을 주고 있어요. 어쨌든 실점은 계속 있어왔고 네. 사실 안우진 선수의 부진은 변수는 아니에요. 네. 사실. 사실은 단조로운 패턴이 읽힌 것도 있고 네. 뭐 쿠세가 읽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큰 기대까지는 안 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점이 뭐 없을 거라는 그런 음. 기대는 전혀 없이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실점을 맞아가는 과정이 사실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다는 네.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불안한 건 어쨌든 간에 볼로 시작을 하고 그렇죠. 이제 볼 카운트 싸움에서 밀리니까 억지로 밀어 넣다가 한 대 맞고 아니면 볼넷으로 주자를 쐈다가 맞고 결국은 그런 대량 실점이 돼버리고 아무리 그 풀타임 1년 차라고 하지만 신인으로는 2년 차지만 풀타임으로는 1년 차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방어율이 이제 5.15, 방어율도 5점대로 올라갔고 저는 이제 강석구가 주특기인 투수인데 일단 선발로 보직을 이번에 풀타임으로 뛰면서 컨트롤 조절하다 보니까 강석구 많이 안 던지고 네. 완급 조절을. 완급 조절 위해서 변화구 위주로 많이 던지고 또 연구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현재까지는 먹히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완급 조절을 어느 선까지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40대 초반까지 구속을 눌러요 지금. 계속 150을 넘게 던질 수 네. 없죠. 사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죠. 위기 상황에서는 어쨌든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리 선발이라도 근데 계속해서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구속을 찍히는 걸 본다고 하면 전광판에 근데 그건 조금 저는 그런 불안했어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오히려 조금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부상으로 뭐 복귀가 어느 시점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게임이 후반부로 접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을 야구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4선발을 돌려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안우진 선수도 선발 5선발이 라인업에. 아니라 중계 투수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이 릴리프로.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상에서 이제 복귀하는 그 시점까지 본인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충분히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어쨌든 대체 선발이 돌아갈 테고 네. 그러면은 대부분 신재영으로 갈 텐데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큰 문제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러니까 거죠. 현재 지금 말소가 됐는데 부상으로 네. 저는 잘 내려갔다고 생각해요. 네. 더 지금 로테이션 돌았다가는 더 컨디션만 떨어질 것 네. 같고 어쨌든 어깨 염증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 정말 다행인 거고 네. 그래도 3, 4주는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전반기는 끝났다 봐야죠. 대신에 정말 제대로 된 휴식을 하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간히 뭐 일주일씩 뭐 열흘씩 쉬고 이런 것들이야 제대로 된 휴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제 휴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쉬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뭔가 휴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본인의 어떤 투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귀할 수 있는 시간 어쨌든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왜 해요. 항상은 아니구나 작년 재작년까지 많이 나왔던 거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박동원에게 자주 줬던. 그거는 감독님이 하시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우진이 이번 계기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좋죠. 네, 싶습니다. 자, 선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불펜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일단 윤영삼 선수를 얘기를 할게요. 역할이 뭘까요? 네, 그동안 일단 잘 던져줬는데 최근에 계속 실점을 주고 있고 지금 또 핑크가 얘기했지만 저는 요 부분이 일단 네, 역할이 뭘까요?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오는 아니 실점이 없었다면 사실 필승조로 가야 네. 되는 선수였을 텐데 그리고 그것도 아니었죠. 그것도 사실 아니었고 윤영삼 선수가 실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역할 불분명 그리고 아무 때나 다 불러다 썼다라는 점 요 세 가지가 좀 클 거예요. 어쨌든 간에 투수는 계속 나오면 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읽힐 수밖에 일단 없고 우리가 필승조가 지금은 김상수와 한현희
오주환. 오주원으로 이렇게 세 명이 네. 일단 확정이 돼 있고 뭐 조상우 선수가 이제 조만간 복귀를 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필승전은 어느 정도 갖추셨다고 생각을 하면 윤영상 추격조? 같은 선수는 필요하죠. 네. 사실. 네. 근데 이게 한 점 차에 피말리는 승부에도 쓰고 3점 차로 질 때도 쓰고 2점 차로 이기고 있을 때도 쓰고 뭐 사실 이게- 근데 윤영삼한테 그거를 야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하기에는 김동준이 더 심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음. 주 4일 등판이 많았거든요. 윤영삼 그쵸. 선수 네네. 같은 경우는 보직이 명확하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최근 3주 동안 그게 또 두드러졌죠. 이 선수도 어쨌든. 사람인데 체력적으로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네. 또 저는 선수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던져주고 있는데도 나는 필승조 왜 못 들어가지? 그래도 그동안 이름값 있는 선수가 있어서 한현이 걔는 아무리 못 던져도 우리한테 필승조야. 그렇죠. 셋업이고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뭐 그건 아니겠지만 사실 뭐 멘탈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부진하고 또 네. 체력적인 한계가 분명히 왔고 이제 전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잘 근데 뭐 줘야 사실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부진을 보였을 뿐이지 그 전까지는 또 괜찮았기 그쵸. 때문에 한 2주 정도만 힘들어했죠, 뭐, 사실. 뭐 계속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까지 생각했던 네. 작년에 이복은이 올라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적당히 던지다가 한 1실점 정도로 잘 막아준다. 우리가 이 보통 정도의 불- 역할을 윤영삼이 앞으로 계속 쭉 해줬으면 좋겠다. 불펜 룰이 보통 주 3일 네. 을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3회. 암암리에 하고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제가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주 4일이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이 나왔죠. 올해 이제 주로 이제 경험을 좀 많이 쌓고 내년에 또 FA 또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면 또 필승조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윤성 선수 지금 뭐 올해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본인도 사실은 내년에 또 음. FA 보내고 나면 또 필승조죠. 네. 몸 관리 형, 잘 걔가 해가면서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에이 뭐 그거를 고향 아니, 팀으로 내려가려나? 그거를 잡아서 이보근이 FA를 잡아서 잘했으면 그 선수에게도 돌아갔겠죠. 그치 설레가 기회가. 되겠지 좋은 설레가. 근데 이보근이 FA를 자꾸 못했잖아. 고향 팀이 탐내고 있을라나? 충분히 탐낼 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 정도 투수면 어느 팀에서든 데려가려고는 할 네. 거예요. 되게 좋은 투수예요. 자, 그럼 잘 자연스럽게 이보근 선수 얘기를 하죠. 네. 복귀하고 난 다음에 5경기 무실점, 2안타 그리고 무사 사구. 참 또 네. 기대를 안 하니까 잘하고 네, 있습니다. 1군 체질인가? 이래서 불안한 거야 사실. 그래서 언제든 맞을 수 있다는 건 그렇지. 가슴에 속 담아두면 돼. 근데 복귀하자마자 거의 5경기 연속 너무 잘 던져주니까 네. 뭐지 믿어야 돼? 그래도 필승조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 주까지는 필승조로 안 나왔는데 그치. 이제 예, 나오기 테스트 시작할 거란 기간이니까 말이야. 이제 이제 나올 거야. 이번 주부터 나올 근데 것 보면 같아요. 한현이랑 번갈아 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6회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 근데 5회 무너지면 사실은 선발이. 근데 이번 주가 이제 상대할 팀들이 이제 두산이 네. 예정되어 있다 보니 네. 이보근은 나오면 이번엔 좀 쥐약일 것 같아서 좀 쉬어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뭐 프런터가 알고 있겠죠 그 정도는. 단순히 뭐 이건 뭐 주말 그 프리뷰 때 얘기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세 분은 이복은 지금 잘 던지고 있는데 이번 주 필승조 합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속지 않겠다. 마흔이 형은 한다. 나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속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보근 말고도 필승적으로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이복은이란 네임 세 밸류가 명밖에 없잖아요. 한현희, 김상수. 김성수, 오주원. 응. 그러니까 있잖아. 그 세 명밖에 여기 없잖아요. 3명으로 돌려야지. 그러니까 필승조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투가 안 될 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선발 일찍 무너지는 경기도 있을 거고 지는 그러니까, 경기 있을 타이트한 거고 경기 때 나오면은 그게 필승조니까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있을 때. 어쨌든 요케시가 좀 긴 이닝을 먹는 영 날도 있을 거고 250건을 안 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기회는 오긴 오겠지만 8회는 아니다. 믿지 않겠다. 그치. 나는 8회는 팔회- 아니다. 8회까지는 네, 아니고. 8회는 그치. 아니다. 우리가 보통 필승조 그러면 셋업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 저는 필승전은 8, 맞아. 9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네. 그렇게 사실 생각은 해요. 네. 사실은. 네. 어쨌든 믿지 않겠다. 네. 자 이제 불펜 마지막으로 시몬스 오주원. 자 6월 너무 편하네요. 6월 시몬스. 13경기 나와서 한 경기 제외하고 무실점 1승 2홀드 8세이브입니다. 자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네. 조상우가 제가 알기론 다다음 주에 이제 복귀합니다.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감독은 당연히 또 오주원 선수도 그랬고 네. 조상우가 마무리 맞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네. 현재 이 페이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주원 선수가 계속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페이스 언젠가 떨어질 거죠. 이 사람 네. 떨어지겠지만 그렇겠죠. 이 페이스가 이번 주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조상우 선수는 다음 주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귀했는데 바로 그때까지 페이스가 좋은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저도
마은이 형 말에 동의는 해요. 근데 만약에 장수석 감독이라면 2군에서 한두 게임 던져보게 하고 바로 1군에 올릴 것이고 마무리 가겠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쓰겠죠. 근데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네, 저는 이 네. 페이스는 오주원을 계속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두 분 말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왜 걱정을 하죠? 아니, 아니 궁금해서. 조상우 선수를 마무리를 맡겼다가 잘하면 계속 쓰면 되고요. 못하면 오지원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우리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그러니까 생긴 건데 선택은 행복한 생겼지만 고민을 하자는 거지. 왜 힘들어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고민을 하자는 거지 형. 그거야. 나는 조상우가 올라왔는데 계속 두드려 맞을 것 같. 그래서 두드려 생각이 맞히면 드는 얘를 빼고 오지원 넣으면 되는데 애초에 테스트를 충분히 하고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아니, 근데- 이건 행복한 고민도 못하게 하네. 아니 그냥 조상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바로 그런- 올라오자마자. 네 쓰고 안 된다 싶으면은 다시 생각을 하면 이거를 올라오기도 전에 얘를 마무리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마무리를 쓰는 거를 마무리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이런 그러니까 생각은 그게 할 아니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조상우는 시즌 초반은 굉장히 잘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무너지는 중간에 부상까지 당하면서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재활을 하고 오는 거니까. 재활을 잘 하고 테스트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 검증을 좀 근데 어느 경기 정도 감각은 하고. 실전에서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2군에서라도 던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던지고 오겠죠. 설마 바로 아니, 그러니까 올리진 나는 않지. 그런 거지. 음. 오주원이 잘 던지고 있잖아. 지금 거의 무결점이잖아. 이러고 있는데 근데 조상우 선수가 사람이 올라오자마자 언제까지 무결점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혹시 조상우가 복귀할 시점인데도 계속 무결점이면 근데 바로 이 잘하는 선수를 바로 내리고 그 조상우를 잘하는 마무리 선수가 쓸 8회에 거잖아. 던지고 9회에 마무리가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 형 8회하고 마무리 또 다른 것 같더라고. 조금 느낌이 다르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자, 뭐 테스트를 바로 뭐 마무리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8회나 조상우를 7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땡겨 쓰는 근데 것도. 또 생각해 보면 만약에 뭐 152, 153이 평균 구속에 나오는 선수가 중 8회에 있고 9회에 갑자기 구속을 그러면은 그게 안 넣는 맞긴 선수가 하죠. 안 맞아요. 그렇죠. 그건 또 절대 안 돼. 밸런스가 네, 안 네. 맞기 진짜 안 때문에 맞지. 그렇긴 하죠. 저는 그건 또 조금 무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상대하는 팀이나 타선에 따라서 완전히 컨셉을 좀 정하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어쨌든 같고. 제가 볼 땐 이건 고민거리는 아니다. 네, 뭐 이런 지금까지 음.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러면 뭐 오주원 선수 잘했다. 일단은 왜 이렇게 잘한다고 보세요? 너무 편안하잖아. 아니 뭐 이렇게 뭐 베테랑의 위기가 하나 힘입니까? 없어. 근데 일단 투구 폼을 봐도 약간 그 하체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뭐 불펜을 포함해서 선발까지 다 합쳐서 사실 하체 이동이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많지 않아요 우리 팀에. 근데 그렇죠. 일단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주원 선수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선수죠. 그리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이랑 올해랑 또 투구 폼이 조금씩 달라져 왔고. 달라져 왔죠. 그래도 그 걔 지금- 딥세션은 그거는 10년 넘게 해왔던 그죠. 딥세션이라서. 근데 사실 그 팔 각도는 약간 내려온 거는 확실히 티가 나요. 약간 3쿼터보다는 높고 오버보다는 좀 낮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상대하는 타자들한테 조금 혼돈을 주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고. 일단은 구속이나 구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 제구 문제인데 그 제구 문제가 경험을 통해서 네. 조금 잡혀온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생각이 살살 드네요. 약 올리거나 꼬시는 투구가 좀 되는 느낌이라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겠죠 또. 어차피 내 자리 아니고 나는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속이 거기 편하다. 때문에 속 그냥 편하네. 편한 마음으로 던질 수 있어서 오히려 또 그게 더 그 좋은 성적을 그건 내지 또 좋은 않나. 성적일 수 네. 있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내야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땐 대선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쫄아가지고 수비를 더 잘 해주는 걸 수도 있어 사실. 아니 팀으로만 봤을 때도 대선배 아니야? 잘 그쵸. 맞춰 잡아요. 최고참 아니야, 지금? 최고참이죠. 그치. 창단 멤버인데 어. 04년도니까 신인당이. 근데 어쨌든 수비들이 집중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도 좀 고무적이라고 봐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내야 수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팀이잖아요. 어느 포지션이든 간에. 근데 나 저번 내 친구들한테 욕 먹었어요. 네. 우리 내야 수비 막 욕하다가. 욕해야지. 형 친구들은 형이 어떻게든 욕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다가 야 니네 팀 내야수 우리 팀 내야수 보고 얘기해. 막. 그러니까 이게 자이언츠? 우리가 자이언츠? 매주 얘기하지만 다른 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치. 다 모든 게 행복한 고민이야. 근데 사실 진짜 김하성도 그렇고 네. 장영석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이번 주 오주원 선수 투구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큰 어떤 실점이 사실 송선문 말고는 그렇죠. 장영석의 실책 한 개와 근데 나머지 다 그거는 태구가 좀 송성문이었지. 뭐. 셌어. 태구가 세서 뒤로 빠질 수도 있었고 송성문이 컸지. 송성문 많이 컸지. 세 개인데. 많이 컸지. 어쨌든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뭐 내야수들도 잘해줬기 때문에 뭐 투수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자 그럼 불펜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타자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타자 얘기할 건데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이제 송성문 선수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수비는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 아쉬웠지만 많이 아쉬웠죠. 주간 4경기 나와 선발로 나서 모두 멀티 안타, 2안타씩 쳤거든요. 타점도 있었죠. 작년에도 송성문 선수가 수비로 멘탈이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런 경기가 분명히 나왔었고 이 선수가 올해도 고경기가 나왔는데 수비는 결국에는 많이 깨져보고 많이 굴러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비가 연습한다고 늘 것 같아. 아니야 센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인 안정감은 결국에는 굴르고 경험치입니다. 경험치로 어쨌든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송성문 선수가 그런 어떤 활약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받았던 건 아니에요 올해도. 근데 뭐 그런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회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기서 제가 들어요. 아쉬운 부분은 하나. 결국은 경험 부족 때문에 일어났던 실책은 아니었다라는 게 조금 예. 그러니까 집중력 부족이죠. 결국은 집중력이 안 됐기 때문에 집중력 부족이긴 한데 그 집중력 부족에 플러스 버릇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타자 그 주자를 야수- 쫓는 주자를 쫓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험치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거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코치진이 안 그치. 할 거잖아. 일단 송성문 선수 뭐 실책은 좀 있었지만 이 선수가 어찌됐건 수비를 잘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냥 수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더 집중하면 올라갈 수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이번 시즌 힘들었던 건 타격이 너무 안 터져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지금은 올라 많이 왔죠. 기대 이번에. 이하로 타격을 네, 물론 보였죠. 일요일 날 무안타로 이제 다시 1할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토요일까지는 멀티 안타로 2할을 그렇죠. 겨우겨우 복귀를 했어요. 타석에 얼마나 안 썼으면 몇 번 치니까 금방 그렇죠. 이해되냐. 네, 그래서 정말 기회를 부여를 못 받았어요, 사실.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뭐 타격감이 좀 올라올 것 같으세요? 선발로 계속 기용을 하겠죠. 만약에 계속 지금 쓴다면 현재로서는 김혜선 선수보다는 송성문을 쓰겠죠. 네? 송성문 2루를 쓰겠죠. 장영수 3루 쓰고 선발로. 아, 서건창이 지금 없으니까. 서건창이 곧 돌아올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걔는 지타나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서건창이 돌아온다고 하면 그 셋을 비교했을 때는 서건창을 좀 더 많이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장정석이라면. 근데 장정석 감독은 오히려 수비 쪽으로 믿고 있는 건 김혜성이기 김혜성이죠. 때문에 김혜성을 쓸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럼 송성문이 원래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3루잖아요. 사실 그렇죠. 3루여야 3루여야죠. 근데 근데- 장영석이 네. 너무 일단 올해는 이 정도는 평타 쳐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치. 타격적으로 조금 올라와야 그쵸. 결국에 게임이 장영석이랑 되는 거지. 장영석이랑 이렇게 번갈아서 3루를 쓸 수 있을 아직까지는 텐데. 장영석의 경쟁 상대가 되기에는 아직은 부족해요. 그쵸. 시긴 많이 쳤지만 부족하고. 일단 뭐 기대를 조금 그래도 뭐 해봐야 되겠죠. 시간은 맞습니다. 천천히 기대를 해봐야 준비하셨으면 돼요. 아직 어린 좋겠네요. 선수니까. 자 다음 이제 박병호 선수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뭐 간단하게 박병호의 복귀 성적 얘기할게요. 네. 복귀 후 6경기 25타수 7안타 3개 홈런 6타점 기록했습니다. 잘한 거라고 보세요? 못한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일요일에 박병호는 잘했다. 저는 일요일 전까지는 박병호는 그러니까 그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네, 박병호는 네. 잘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왜? 그쵸. 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일요일- 네가 홈런을 쳤어. 저 선수한테 저 정도밖에 이거였거든. 그게 왜 뭐 어. 이렇게 되는? 근데 일요일 날 조금 해줬어. 그러니까 일요일에 박병호는 네, 잘했다. 좀 해줬어. 뭐 이런 거죠. 토요일까지의 박병호는 젊은 김태균이었다. 어우씨, 그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젊은 야씨, 김태균이었다. 그건 너무했어. 일요일에 박병호는 박병호가 되고 있다. 글쎄요, 그 타격의 중심이 좀 어떻게 맞춰가는 것 같으세요? 초반에 좀 힘들었잖아요. 지난주까지 복귀하고 타이밍이 너무 안 나서는. 맞았어요, 사실. 네. 그리고 칠 때마다. 엄한 공의 삼진도 헛스윙도 많았고 결국은 도안이면 모였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게임을 뭐 직관을 해서 볼 때나 뭐 어쨌든 게임을 볼 때 히어로즈 경기와 박병호는 별개로 봐요. 따로 네, 따로 봐요. 외전으로. 그러니까 얘는 팀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냥 얘 잘하면 잘한 거고 얘 못하면 못하는 거고 이게 얘가 잘한다고 팀이 잘하진 않아. 지금 현재는 사실 그래요. 분위기는. 그래서 박병호 선수는 그냥 본인이 잘 추스르고 본인 성적 잘 냈으면 좋겠고 그냥 그거에 벌개로 제발 히어로즈 팀 자체가 박병호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병호가 복귀하면서 다들 스윙이 좀 커진 것도 사실이긴 하고 모든 타선에서. 근데 박병호는 복귀하면 그나마 일요일에 어쨌든 몸쪽 공이 홈런으로 연결이 되면서 타격감이 다시 올라온 거로 느껴지기는 해요. 타점도 이제 적시타도 터지고 홈런도 터지는 걸로 봐서는. 근데 어쨌든 사실. 뭐 타격적으로 뭔가 확 돌아오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거 전에 일단은 박병호 선수가
어쨌든 위압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볼넷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박병호 선수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대해 그리고 봐야죠. 지난주까지 박병호 복귀해가지고 팀 성적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타격감도 그래서 좀 그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쵸. 지난주에 네, 너무 안 근데 좋았지. 지난주에 다행히 뭐 팀 성적도 좋았고 타격감도 다들 좋았고 또 박병호 선수도 어찌됐건 한몫했고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거 플러스해서 이제 김하성 2번, 이정우 3번, 4번 박병호로 이어지는 2, 3, 4번 라인은 저는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보고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갈게요. 2, 3, 4번은 구축이 됐습니다. 네. 자, 1번이 지금 문제거든요. 공석이죠. 지난주에 김규민 선수가 선발 나와가지고 15타수 1안타, 19타수 2안타 쳤거든요. 그리고 박정음 선수가 일요일날 나와서 뭐 4타수 2안타 쳤지만 사실 이거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사실 근데 야수 사실 선택의 1번 느낌이 강했기 타자라는 때문에. 자리가 많이 힘들죠. 많이 그럼요. 힘들고 어쨌든 타율과는 별개로 출루율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자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선수가 오든 사실은 역할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선수의 특출난 어떤 능력치로 1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전으로서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자리가 1번이다라고 봐요. 사실은 팀을 위해서 공을 많이 봐줘야 되는 자리도 1번 타자인 거고 결국은 계속 커트를 해서 상대방 투수의 구종을 계속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1번 타자의 역할이고 출루는 가장 큰 목표고. 그래서 저는 이정우 서건창 좋았거든요. 네, 저도 저도 네.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서건창이 괜찮았어요. 일단은 뭐 서건창에도 이정우는 계속 3번으로 쓰려고 하고 하니까 근데 서구장 선수가 복귀를 하면 어쨌든 지타로든 뭐든 나올 거고 네, 1번으로 그러면은 1, 2번 쓸라나 테이블 테이블 세터로. 세터가 생기겠죠. 저는 지타 근데 테이블 세터면 할만하죠. 타격 네. 하나라도 또 나오면 좋은 거니까. 이정우는 사실은 지금 3번 자리가 워낙 잘 맞아져 있는 것 그래서 같아서 나는 그래 이정우가 나는 1번일 때가 제일 좋았거든. 그러니까 1번일 때 저할 나위 없이 좋았지. 근데 지금 3번에서 역할을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1번, 2번이 준수하고 확고적이었으면 김하성이 2번까지 갈 일은 없었겠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자기 주인공병에 걸린 애가 이번에 치는 건 사실 걔를 가둬둔 거예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뭐 다르게 잘하니까. 다르게 또 말을 해보면 타석에 한 번 더 쓸 수 있게 기회를 더 준다. 뭐 그럴 미안해. 수 있죠. 자,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또 뭐 1번. 근데 뭐 별개로 박정음 선수는 기대 이상으로 잘했어요. 잘했죠. 사실. 고맙더라고. 네, 간절함이 보였죠. 역시 네. 간절음. 근데 뭐 다시 또 계속 쓸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자주 오진 않겠지만 올 때마다 네, 만약에 간간히 올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잡는다면 사실 올 시즌만 야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박정훈 선수의 야구 인생을 위해서라도 기회가 올 때마다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수에서 또 한 명 얘기하고 싶은 게 전 네. 임병욱 선수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음, 이렇다고 하면 사실 임병욱을 쓸 이유는 없어요. 중견수 자리 하나만 차지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사실 송성문이랑 김혜성 선수에 가려가지고 그렇지 임병욱 선수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땅을 파고 있는 타율도 상황이거든요. 2할 때 사실. 초반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박정음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 리뷰는 여기까지 네. 하고 이제 베스트 워스트 음. 시간입니다. 이제 베스트 워스트 얘기해 보죠. 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저는 이번 주 베스트는 이정우고요. 음. 워스트는 김규민입니다. 네. 일단 이정우 선수는 뭐 이번 주 3할 2푼 7리 네. 벌써 타율 7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22타수 9안타. 일단 3번 타자로 잘해줬고 뭐 네. 3루타도 치고 2루타도 치고 득점도 내주고 타점도 내주고 어찌됐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본인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정우 선수한테 베스트를 줬고요. 워스트 선수는 임시였겠지만 네. 어쨌든 김규민 선수가 1번에 책임감을 갖고 한 주를 시작했는데 못 해줬죠. 네. 네. 지난주에 이제 6번, 7번으로 해가지고 잘해줬을 때에 비하면 좀 못해준 것 같아가지고 아쉽다. 아쉬워서 저는 김규민 선수한테 워스트를 김규민 줬습니다. 선수가 1번 감은 아니죠. 네,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 네. 주만 봤을 때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김규민 선수한테 워스트를 줬습니다. 다음, 네. 제가 가죠. 네, 저는 이번 주도 역시 오주원입니까? 네, 오주원입니다. 받을만해요. 네. 그 형님 없었으면 힘들었던 경기 진짜 많아요. 경기 후반에 막 따라잡혀가지고. 아, 구회가 너무 네. 편하네. 그러니까 진짜 한 점 차로 이기고 있을 때 9회
올라오면 너무 기분이 안정이 돼 던지고 진짜. 딱 아웃카운트 3개 딱 잡고 글러브 딱 해서 딱 그치. 빼고 이렇게 그리고 가는 후배들이랑 하이파이브 딱 그치. 한 번씩 하고. 그놈의 잘했고. 네, 잘합니다. 담배 감사합니다. 담배 오주환 끊었나? 선수. 아니야, 담배 계속 피더라. 그리고 워스트는 송성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네. 너무 나도 큰 실책이었다고 보거든요. 모든 실책 때마다 전부 다 득점으로 이루어졌고 실점으로 이루어졌고 정말 공을 안 보고 야수를 쫓다 공을 뒤로 빠뜨리는 거는 이거는 진짜 사회인 야구에서나 나올 만한 실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빨리 고쳐야 될 병이고 본인도 수비에 점점 직증을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정말 잘해줘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자 네. 우리 전무영. 저는 베스트는 일단 김하성 선수를 주고 싶어요. 진짜 네. 고민된다. 그렇죠. 타격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된 모습을 네,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선수에게 좀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걸게 될 것 네. 같고 워스트는 사실은 저는 임병욱이에요. 수비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타격적인 면에서 올 시즌에 과연 임병욱 선수가 없어요. 한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아무것도 일단 들고 그리고 없죠. 사실 이제 앞으로 올림픽을 만약에 준비를 마음속이라도 한 켠이라도 하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한 켠이라도 하고 있다면 지금 활약 가지고는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마음을 봐요. 접어야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올림픽은 내년입니다. 네. 하지만 그거 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은 활약을 할 거라면 일단은 이번 시즌을 워낙 잘 치러야 되는 시즌이에요. 네. 그리고 프리미어 시비도 있고 그런 국대를 다 뽑히려면 결국은 진짜 잘해줘야 되고 임병욱 선수 홈런 하나도 없어요. 0개잖아 지금. 그러네. 네. 임병호 선수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선수가 그러니까 우리 팀을 떠나서 키움을 떠나서도 전체적으로 프로야구판으로 봤을 때도 네. 젊은 유망주로서 어찌됐건 관심권 안에 있는 선수예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엄청난 표가 성적이 아니어도 표가다.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뽑힐 수 있는 선수예요. 네, 네. 맞습니다. 젊은 마인드로. 근데 사실, 이거 범위권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거는 완전 나가리거든요. 외야에서 젊은 유망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그치. 않다는 거죠. 네. 이게 그 지금 어쨌든 보여주고 있는 이 활약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내년인가? 내년 내년인가? 2020. 내년인데 네. 어쨌든 올해 그거를 그 순위 안에 들어야 된다면서요. 그거. 네, 그쵸,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요. 올해 어쨌든 성적을 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뭐 전반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네. 후반기 때 그리고 뭐 그냥 뭐 이거는 그냥 기대입니다. 가을에 또 사나이라고 그렇지. 또 새로운 가을의 사나이가 가을이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병욱 선수가 후반부 때는 좀 잘해줬으면. 근데 바라는 거 하나가 더 있다면 승부욕이 좀 많이 없어 보여요, 사실. 이 선수가 사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그렇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사실은 모른다고 말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거포인 줄 알았는데 코포가 아니야. 거포도 아닌 것 같아. 있다고 막 컨택형도 컨택형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롤을 못 네. 찾은 게 아닐까. 정체성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유격수였어요. 덕주상고 네. 있을 때. 사실 어쨌든 간에 얘한테 뭐 장타를 바래.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되게 많이 듣고 만나서 같이 얼굴을 잠깐 보기도 하지만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는 야수는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없고 승부욕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 성격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자기 모습 확실히 좀 보여주는 선수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다들 잘해줬으면 네. 좋겠네요. 네, 그렇죠. 김하성 반만대라라는 네. 말로 마무리하면서 반만대라스.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네. 프리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꼽 인사. 안녕히 계십시오.